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대담한 세븐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한 부위원장과 함께 충북과 충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방향 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두 개를 이제 합쳐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훨씬 더 큰 지역의 특화 사업이라든지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이제 권한을 지금 부여한 상태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는 기능들을 보면 많은 시도에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12개가 들어와 있지만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는 이런 이제 기초적인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89군데가 이미 지역 소멸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소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1조 원을 집행하는 거 그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고 또 다니다 보면 프랜카드에 각종 특구, 기획특구 지정, 경축 뭐 교육특구 지정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특구 지정 이런 기본 기능들이 있고 우리 충북으로 보면 진천, 음성 진천이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통합이 저희 지방시대위원회를 통과해야 이제 행안부로 넘어가서 주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사전 심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있고 공무원이 약 100여 명 있는 대통령 직속 기관 중에서 거의 가장 큰 조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은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국을 발로 뛰면서 밑바닥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래 먹거리, 일거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완전히 몰려 있는 이런 체계들 특히 우리 충북 지역에서 보면 청년의 역외 유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역의 인재들의 역외 유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지역 내 정주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먹거리,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정주 여건, 교육 여건이 이제 조성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치열한 고민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부분의 적임자들을 찾으시면서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내에서도 지역 특화된 청년 창업 특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특위위원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적인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이 유명한 5극 3특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수도권 양극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 일극화죠. 이번에 부동산 가격 아주 종합대책 보면 강력히 나오듯이 일극화로 한쪽에 너무 모든 것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죠. 지방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가 돼 있을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일자리 면에서 보더라도 청년들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했을 때 14만 명 정도가 지방으로 이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1년에 약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얘기는 여전히 교육과 정주 여건이 수도권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중에서 2030은 6만 6천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매년 유입이 되고 있어서 즉 우리 충북의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많이 간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는데 지금 17개 개별 시도로 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극이라는 게 이제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이런 식으로 이제 권역별로 전국을 5개로 나누고 그 5개의 특징에 맞게 3특은 이제 3개 특별자치도는 강원, 전북, 제주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5개 권역에 맞게 통폐합하면서 집중적으로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 얘기하잖아요. 그런 메가시티 형태로 같이 바꾸면서 정주 여건,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중부내륙 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드는 데 큰 도움들이 되겠죠. 이런 큰 단위로 해서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행정통합 이런 것들이 또 수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이나 정주여건 이런 것들을 지방 내로 오고 지방 내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늘고 소비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선순환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5극 3특이라는 정책을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고 국무회의 장면에서 충청을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주춧돌로 해서 이 5극 3특을 완성해라라는 말씀이 계셨죠. 네, 특히 충북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또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충북에는 아주 강한 지금 현재 가장 히트를 칠 수 있는 업종 구성이 잘 돼 있죠. 그건 아마 우리 충북 지역의 기존 리더 선배님들께서 잘 만들어 오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대표적으로 바이오, 오송이나 오창 축으로 한 바이오와 파마, 그다음에 K뷰티 산업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의 경우에 지금 AI라든지 로보틱스 이런 건 누구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AI만 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에 삼성전자가 기흥 동탄 중심으로 있고 SK하이닉스는 청주에도 공장이 있지만 연구소는 분당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핵심 인력들, AI에 특화된 인력이 대한민국에 400여 명밖에 없는데 박사급 인력이 그중에 대부분은 이 기흥동탕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 충북까지 이 인재를 유치하고 또 미래 일자리, 일거리,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지금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북에서는 그런 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지금 이미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임상병원이라든지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완결을 해놔야 그를 축으로 한 우수 인재들이 모이고 그에 따른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내 불균형도 심하거든요. 충북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청주를 중심으로 한 서북축이 발달하고 있어요. 교통, 통신에 따라서 그런 면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제천 한방엑스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방 클러스터와 관련된 그런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실험 물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들여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불균형까지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지난 정부 때 추진하려 했던 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이거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언제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에 이제 일정을 보면 2025년에 이미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 등등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기초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들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상지와 대상 기업이 확정이 되겠죠. 2027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청사를 짓고 공동청사 같은 걸 마련하고 요번에 특징은 먼저 이전 대상 기업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내려보내기는 하는데 정주 요건이 덜 갖춰져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뭐 이런 교육시설이라든지 생활 기반 시설 같은 게 덜 돼 있다 보니까 혼자만 가고 가족들은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 패키지 지원을 하는 것을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서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지사 포함해서 서로 좋은 거를 이제 유치하려고 많이 지금 찾아오고 쇄도하고 있는 현실인데 충북에서도 이제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 하나 소홀함 없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소외됐다 이런 느낌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신 부위원장님께서는 최근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은 물론 또 민주당 특검 특별위원, 또 SNS, 방송 등 다양하고 또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있거든요. 지금 3가지 특검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검에서 미진하거나 또 국민적 의혹이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한 부분 또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파생적인 새로 나오는 사실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국민적 열망은 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찝어서 지적을 하고요. 이번 국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나 개인적으로 또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선서하고 같이 또 답변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이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적 의혹 제보 이런 것들이 또 많은데 그 가운데 미진한 거를 잘 전달하고 해서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비정상이 정상화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이 화제를 잠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달 도청 기자실을 찾아서 이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은연중에 좀 밝히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번에 도지사에 출마하시면 이 두 번째 출마이신데 네. 이 도지사를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도청 기자실에 들러서 이제 지방시대 부위원장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 현장을 정말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경청하면서 가려운 부분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제 민원성, 또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환 등을 많이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걸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리더가 필요하구나 하는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고 체험하고 있는 어떤 국가 경영의 이런 부분을 잘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찾으면 다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후보자들이 물망에 좀 오르고 있긴 합니다. 이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신만의 좀 강점이 이런 것들은 좀 있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보통 이제 행정 전문가라든지 사법고시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 공직에만 계셨던 분들은 이 세금이라는 명분 하에 이제 거쳐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골고루 잘 배분할 거냐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CEO, 대기업에서 사장을 했던 저는 저쪽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여기로 가져올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분할까?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미래 일거리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부분은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상대적 강점이 있다. 거기에 국가 행정을 같이 겸해서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강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충북 도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많은 걱정들이 있고 심지어 충북 홀대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느 곳 하나 정주여건, 교육여건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거나 소외되는 충북이 안 되도록 더 신경 써서 보겠고요. 골고루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미래 일자리, 일거리,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위원장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